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리며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불러온 경기도의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는 300만 명이 몰리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선호 지역에 들어서는 일부 대형 건설사 아파트 얘기입니다. 울산 지역에도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고 있지만 가뜩이나 높은 분양가에 중소건설사 아파트들의 청약은 대거 미달되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 도심의 재개발로 들어서는 2천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부지입니다. 지난 5월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천여 세대를 분양한 결과 최고 1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8억 원대 중후반대로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높았지만 선호하는 위치에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라는 이점 덕분에 분양에 성공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춤했던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이같이 분양에 성공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외곽이나 인기 지역이 아닌 곳의 중소건설사 아파트들은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에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는 수백 가구 모집에 청약이 단 두세 건에 그치거나 청약 경쟁률이 1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달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대부분이 중소건설사 아파트였습니다. 급기야 미분양 물량이 집중된 울주군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아진 분양가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더해지면서 분양시장 성적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 수요는 이제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소형 단지의 고분양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소비자들의 좀 외면을 받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6월 말 기준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2,800여 가구. 고분양가 추세 속에 선호 지역과 대형 건설사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지역 악성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악성으로 분류되는 울산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728가구로 전달 대비 253%가 급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울산의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6,10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1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남구을 김기현 의원은 서남 호수공원 오수관로 부설공사 5억 원 등 1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중구 박성민 의원은 중구청 증축 사업비 6억 원 등 1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의 서범수 의원은 장애인 복지관 별관 건립 10억 원 등 15억 원을, 남구갑의 김상묵 의원은 무거천 상류 구간 내 야간 경관 개선 사업 10억 원 등 1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동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동구 노인회관 신축비 4억 원 등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으며 북구의 진보당 윤종호 의원은 연암 족구장 시설 개선 사업 2억 원 등 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울주 군립병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온종합병원이 위탁 운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울주군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공고하고 올해 연말까지 리모델링 설계를 추진하고 공사와 장비 구입 등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다음 달 중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부산 고용노동청이 올 상반기에 부울경 지역 근로자 10인 이상인 카페와 음식업종 사업장 112곳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10개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휴일 근로수당 등 4억 6천여만 원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정규직 차별 등 110개 사업장에서 모두 769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위반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내리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어제 LH혁신법과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관예우 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는 LH에서 발주하는 용역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LH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부실고사의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간 자리 다툼으로 울산시의회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파행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지방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반기 의장 선출 문제로 시작된 시의회 파행이 여름 비회기인 8월을 맞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자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국민의힘을 비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간 감투 싸움이 상대 진영인 더불어민주당 공세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단 2명뿐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제발 일 좀 하자며 국민의힘을 향해 조롱 섞인 비판을 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울산 지역 민주당 소속 17명의 지방의원들 모두 시의회는 물론 울산시와 국민의힘 울산시당을 향해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울산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국민의힘은 여전히 울산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회는 국민의힘의 밥그릇 싸움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울산 시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비판 속에도 의회 권력을 쥐고 있는 국민의힘은 좀처럼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반쪽으로 갈라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운영위원장 후보 조율을 놓고도 한치의 양보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의회 회기와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공고는 아직 그 시기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덩달아 오는 8월 5일로 잡혔던 울산시의회 임시회 일정도 현재로서는 개최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미 3차례나 연기됐던 울산시의회 임시회는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열의 효력 정지 가처분 그리고 울산지방법원의 하계 법정 휴정 기간과 맞물려 오는 8월 9일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조류인 청다리 도요사촌이 울주군 서생 해안가에서 관찰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6일 오전 문수중 3학년 이승현 학생으로부터 서생 해안가에서 청다리 도요사촌 한 개체를 관찰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시민생물학자인 윤기득 사진작가와 조현표 새통신원 등과 함께 현장 확인한 결과 갯바위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청다리 도요사촌을 발견해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청다리 도요사촌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 위기종인 국제보호조로 환경부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습니다. HS 효성그룹의 효성첨단 소재가 멸종위기에 처한 꿀벌 보호에 나섰습니다. 효성첨단 소재는 지난 30일 울주군과 국립생태원과 함께 울산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에 멸종위기 밀원 생태학습정원을 조성했습니다. 밀원 생태학습정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꿀벌을 살리기 위해 꿀벌의 먹이가 되는 꽃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밀원식물로 꾸며져 생태계 균형 유지와 멸종위기종 보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이 올해 들어 3번째로 고래를 발견했습니다.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 30일 오후 3시 15분쯤 장생포로부터 남동쪽 17km 해상에서 참돌고래떼 10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여행선에 탑승한 209명의 승선객들은 장생포 앞바다에서 헤엄치는 참돌고래떼를 25분 동안 관찰했습니다.
심현욱 울산지법 수석부정판사가 대한민국 법원 국제봉사단을 이끌고 몽골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심 부장판사가 단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법원 국제봉사단 희망여행은 지난 20일부터 8박 9일 일정으로 몽골 보르노르 학교를 찾아 학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한글 학교와 나무 심기, 의료봉사 등을 펼쳤습니다. 또 학위 휴정 중인 몽골 대법원을 견학하며 우리나라와의 사법교류 과제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북구청은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 재정비 계획에 따라 8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기간 중에 공원 산책로를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정비 사업에서는 노후시설물 교체를 통한 안전 확보와 산사태 복구 공사, 경관 개선 사업 등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공사가 실시됩니다. 북구청은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재개방할 계획입니다. 요즘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아니고 빨간불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해 새로 도입된 통합형 잔여시간 표시장치 신호등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기다리면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무단 횡단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울산에 도입된 이 신호등에 대해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 왕복 4차선 도로. 시민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달리는 차량 앞으로 위험천만한 무단횡단을 시작합니다. 이 도로에서는 보행신호를 기다리다 못한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울산 남구에서만 지난 5월과 6월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사고 비중은 3명 중 2명꼴입니다. 남구의 한 교차로. 녹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자 붉은색 숫자의 불이 켜집니다. 신호가 바뀌자 기다리던 시민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6월부터 설치한 적색과 녹색 통합형 잔여시간 표시장치입니다. 이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녹색불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잔여시간이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이 표시기 덕분에 몇 초 뒤 녹색 신호로 바뀌는지 알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불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불을 보고 많이 안 기다려도 되고 좀 지루한 생각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울산에 설치된 통합형 표시장치는 모두 20대. 무단횡단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사가 조사한 결과 신호등이 대기 시간을 알려주면 실제로 무단횡단 건수가 4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기는 시민들의 무단 횡단 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막 도입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많이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신설할 횡단보도에도 통합형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적용하고 기존의 신호등도 교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는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형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안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어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북구청과 울산경찰청, 사업 수행사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능형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까지 국비 10억 원 등 총 1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과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 그리고 지능형 이동수단 온라인 체제 기반 고도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20년 이상 울산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해오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모범 장수기업을 8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본사와 주사업장이 울산에 소재한 기업으로 공고1 기준 울산에서 20년 이상 운영하고 상시 고용 10인 이상인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입니다. 울산시는 기업의 건실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대한 실사 후 오는 10월 중 5개사를 선정해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과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울산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4년 글로벌 기초연구실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기초연구실 지원 사업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울산대는 나노입자 기반 광전기 화학 반응 분석과 인공혈관 네트워크를 내포한 인공간 생성 등 2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울산대는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과제별로 13억 7,500만 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한 가축 질병진단 능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가축질병 검사기관의 질병진단 능력 향상과 검사법 표준화를 통한 신속 정확한 진단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입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한 달간 실시된 이 평가에서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 최고 수준의 진단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 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와 다투다 화가 나 자신의 집 작은 방에 휴지를 깔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집안에 있던 10대 자녀가 물을 뿌려 큰 불로 번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